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3월 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꼭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나경원 전 의원이 빠진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분위기까지 오늘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물론 이 의원님께 당원 80조 얘기를 바로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잠시 뒤에 아껴놨다가 이재명 대표 얘기할 때 질문 드리기로 하고 먼저 오찬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불출마 선언한 다음 날 지도부랑 만난 만큼 나경원 이름이 나올까? 전당대회 얘기는 어디까지 할까가 관건이었는데 일단 전당대회 참석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네. 이제 전당대회가 또 후보 등록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네. 뭐 지금쯤 여당 지도부 불러서 오찬 간담회를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부자연스럽진 않죠. 당연하고 네. 또 뭐 전당대회 참석하는 거는 전임 대통령이 다 했으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했고 박근혜 네. 대통령도 했고 다 전당대회 참석했으니까 그것도 뭐 별스러운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가 볼 때 좀 아쉬운 거는 네. 이번에 그 중동 가서 나름대로 성과를 올리고 왔잖아요. 예. 그럼 올리고 오면 귀국하면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귀국 보고회 겸 귀국 설명회를 하거든요. 대개 여당의 대표나 야당의 대표는 또 아니면 여야 원내대표단을 부르든지 뭐 정의당도 그 국회 의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대개 지금까지 대통령의 행사인데 이번에 외국 갔다 와고 오늘 벌써 한 일주일 되지 않았나요? 넘지 않았나요?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나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초청해서 귀국 간담회나 설명회를 안 한 거는 조금 우리가 보기에도 저걸 먼저 하고 여당 지도부 불러서 전당대회 이야기를 뭐 들어보든지 거기서 뭐 전당대회 이야기를 대통령이 할 일이 뭐 이야기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전당대회 준비 상황 보고 듣는 거지. 거기서 뭐 특정인을 거론을 하겠어요, 뭐 하겠어. 그냥 네. 여당이 준비한 전당대회 준비 일정만 보고 듣는 거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대통령이 무슨 특별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뭐 전당대회 내가 참석하겠다 뭐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거지. 네. 근데 그것보다 더 급한 거는 예. 여당 전당대회보다 더 급한 거는 외국 갔다 와서 귀국 설명회나 귀국 보고회를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 하는 것이 빠진 거. 그러고 여당 지도부만 부르는 거. 이건 우리가 보기에도 같은 편이 보기에도 조금 약간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순방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도 그렇고 또 국정과제 원활한 또 이행을 위해선 제1야당이 협조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그 정말 대선 직후부터 여기 YTN에서 그 저도 물론 그랬고 이재호 고문께서도 하시고 그랬는데 네. 뭐 아예 듣지를 않네요 대통령이. 또 여당인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 국민의힘 지도부도 자신들이 대통령을 이렇게 여러 차례 만났지만 야당이 배제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의 한 파트너인 야당의 그런 그 대통령의 면담 또는 같이 의논을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는 진언할 수 있는데 한마디 안 하고 부르기만 하면 가서 자기네들끼리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좋은 얘기하고 웃음꽃 피면 바라보는 국민들은 즐겁겠습니까? 네. 또는 편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이거나 또는 국민의힘의 소속 무슨 대한민국 대통령도 아니고요.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가장 일의 순위에 따라서 네. 지금 제일 문제가 뭐겠습니까? 극단적인 대립, 정치적 대립, 양극화, 그로 인한 진영 논리 이것이 도저히 적합점이 없고 툭하면 그냥 쌈질하고 당원들끼리도 싸우고 지지자들끼리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상대에 대해서 자기네들에 대해서 옹호하면 배신자라고 하고 내부 총질이라고 하고 상대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는 잘하는 거라고 이런 우리 사회의 현재의 풍조에 비춰보면
대통령으로서는 통합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제1차적 주 임무가 있는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홀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마음이 없고 끝까지 내년 총선까지 이 대결 구도로 가겠다. 야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리고 야당이 발목 잡게 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총선 때 야당의 발목 또 이런 것들을 심판해달라. 이런 정략적 의도가 담겨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 좀 답답한 거는 네. 대개 이제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대통령도 그러고 여당도 그러고 뭐 민생의 여야가 어디 있느냐, 안보의 여야가 어디 있느냐, 외교의 뭐 여야가 어디 있느냐 국격을 높이는데 네. 말은 늘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렇게 하려면 이 좀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요 국정 현안에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야당도 국가 이익을 생각해서 협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야당과 협치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대통령 취임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야당 지도부를 만난 일이 없잖아요. 야당 원내대표단도 만난 일이 없고 네. 야당의 상임위원장도 만난 일이 없고 야당의 대표도 만난 일이 없고 실제로 협치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뭐 말할 때는 뭐 여야가 뭐 민생에 그저 여야가 따로 있습니까? 뭐 협조해야지. 뭐 국정 운영에 협조해 달라. 뭐 이렇게 말은 협조해 달라 그러면서 네. 행동은 전혀 협조 받을 일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좀 사람들이 좀 별난 사람들인가. 이것도 참 우리가 정치를 해봤지만은 네. 상식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야당이 일단 원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네. 또 설사 다수가 아니라도 여당은 야당을 존중해야 되고 대통령이 당선된 그 순간에 일단 국정 운영에서는 여야를 초월해서 네. 여당의 기반을 두지만은 여야를 초월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당 제껴버리고 여당만 갖고 밤낮주야 네. 저렇게 했으면 아까 네. 답답하죠. 대담 시작하실 때 고모님께서 같은 편인 내가 봐도라는 말씀하셨는데 같은 편인 이재호 고모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자, 나경원 전 의원 얘기는 오늘 오찬자리에서 안 나왔는데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고모님께서 나 전 의원의 정치적 한계를 언급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온 과정을 좀 정리해보면 나경원 전 의원 대표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후 해임 국면을 맞았고 불출마까지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아니 저는 대통령이 그 당대표의 그 경선에 깊게 관여하고 또 당 전체가 윤심 경쟁을 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정의롭지 못한 불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정치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정치인의 기본 덕목은 불이한 상태에 대해서 대항해서 뜯어고쳐서 바로잡아야 될 임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야말로 서슬퍼런 윤석열 대통령 그런 위세에 눌려가지고 뭐 말은 뭐 고민하고 있니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실제로는 출구 전략 안 나갈 이거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데 국민들 보기도 좀 부끄럽잖아요. 지지자들 보기도 부끄러울 테고 그러니까 저 이런저런 저기를 핑계를 대면서 뭐 용감하게 불출마한다는데 용감하게 불출마한다는 말도 처음 들어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는 그 말이 언론에서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네, 용감했으면 나가야죠. 네, 용감하지 않고 서슬퍼런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한테 눌려가지고 네.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의 기본 덕목으로서 불이한 상태에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무릎 꿇었다. 그럼 국민이 어떻게 신뢰 보내겠습니까? 네, 용감하게 내려놓은 나 전 의원의 결정엔 윤 대통령의 어떤 관계를 많이 고려한 듯 보이긴 하는데 어제 이 불출마 선언문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심기를 건드렸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들어보시죠. 불출마는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심기는 상당히 많이 건드렸다고 봐야죠. 얼마나 기분이 아프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리석은 군주로서 지금 가짜 엄마한테 그 애는 그쪽과 다 지금 이렇게
그 판정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가짜 엄마가 윤 그 대통령? 윤핵관 어리석은 솔로몬이다 이거죠. 대통령의 국정을 잘 뒷받침할 사람이 난데 저 어리석게도 날 모르고 저쪽에 가짜 엄마 하고 저렇게 그쪽 편을 들어서 저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아주 어리석은 사람을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윤핵관한테 놀아나는. 일단 나 전 의원이 한 발언, 솔로몬의 재판을 언급한 부분은 준비한 발언은 아니었고 기자회견 끝나고 기자들 질문에서 나온 답변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저거는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건 뜬금없는 이야기고 그 내용은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을 동시에 친 거죠. 그런 사람은 가짜 엄마고 난 진짜 엄마다 이런. 그럼 이야기. 그런 계산이 좀 포함된 발언일까요? 뭐 머리 좋은 분이니까 뭐 순간적으로 계산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번에 그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 결정, 뭐 본인이 불출마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믿는 거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지켜보면 첫째 원인은 나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아예 안 그만두면 뭐 고용이 그만두면 되는 거지, 무슨 짜들을 기자회견까지 하고 요런 복잡하게 온갖 거룩한 말씀 다 모아갖고 하고 그래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 나 그만두겠으면 하면 되는 거지. 네. 예? 그런데 그 원인 제공은 본인이 했잖아요. 본인이 처신을 잘못해갖고 일어난 문제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처신을 잘못해서 일어난 문제를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과 윤핵관들인데 여당이 다 떠넘겨 버리는 거잖아요. 이 기자회견 네.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옳지 않고, 또 정말로 그만두는 거는 그만두면 되는 거지. 그거 뭐 용기가 필요했어요. 나는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이나 초선 의원들이 50명 연판장 돌리고 그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난 나가겠다. 난 당을 위해서 또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난 출마한다. 네. 이렇게 버티고 나가면 나경원 진짜 보기보다 깡다고 있네. 저런 사람들에게 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 하게 되죠. 그러면 당심도 바꿀 수가 있고 한나라당의 분위기도 바꾸는 거죠. 무조건 대통령실만 바라보고 뭐 윤씨만 바라보고 예의하고 굽실굽실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뭐 깡단 있는 여성이네. 아이고 뭐 저 정도면 뭐 대표도 되겠네.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것이 당을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나 대통령실을 위해서나 좋은 건데 네. 이건 뭐 며칠을 고민하다가 뭐 대통령실에도 인심 안 옳고 당에도 인심 안 옳고 막 이번에 그만두자 이렇게 결정하는데, 그러면 조용히 그만두든지 또 무슨 퇴임 기자회견을 거룩하게 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냥 당도 치고 대통령도 치고 다 치고 그만두는 게 돼버리니까 여기 듣는 사람들은 좀 찜찜하지. 당도 치고 대통령도 치는 격이 되었다. 그래, 이번 그렇게 기자회견이 돼버린 거지. 잠깐만 정리하면, 그러면 어쨌든 구도가 나 전 의원이 빠지면서 양자 대결 구도가 사실상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원한 당원을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나 전 의원이. 그 표심은 어디로 갈지까지 포함해서 질문 드리면요. 우선 이제 저희 네. 유인태 사무총장의 저 말은 네. 저 해석은 뭐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도 치고 뭐 윤핵관도 치고 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자기가 어쩔 수 없었다라는 뭐 자애로운 엄마의 심정이다 뭐 이런 건 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오히려 유인태 사무총장께서 하시고 싶은 말을 저렇게 한 것 같아요. 저 윤석열 대통령은 어리석은 군주다. 저 윤핵관은 가짜 엄마다. 저건 제가 볼 땐 유인태 사무총장님의 아주 그 지혜로운 표현 방법이라고 저 생각해요. 유인태 전 총장이 하고 싶었던 말을 얘기 나 전 말씀을- 의원을 연결고리로 해서 했다. 예. 뭐 그렇게도 해석되는데 그 선언문을 잘 읽어보면 그런 결국 그 불출마 선언문이 대통령도 치고 윤핵관도 치고 여당 지도부도 치고 여당 초선도 다 친 게 근데 되는 저는 게 이제 그 끝무대 이런 게 있잖아요. 끝 구절에 보면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바란다. 네. 대개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대개 그냥 성공을 바란다. 그러지 성공 앞에 뭐 진정한이라는 이런 수식어는 관여는 안 붙이거든. 대개 윤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근데 그 앞에 진정한 성공을 바란다 하는 거는
우리 국어학으로 좀 볼 때는 네. 좀 속이 좀 뒤틀린 거지. 아. 좀 삐딱한 거지. 그 진정하지 않는 성공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웬만하게 해갖고는 선거를 안 본다 막 이런 이야기지 진정한 선거.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두면서 그리고 부스를 만든 거예요 또. 그냥 저는 뭐 이번에는 여의치 않아서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끝날 걸 뭐 길게 영 중언부언하는 바람에 불필요하게 이제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켰는데 그나저나 뭐 그만둔 사람 갖고 길게 이야기할 게 뭐 있어요. 네. 그만두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하신 거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예. 그 표는 지금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지금의 풍조, 네. 수준, 문화는 윤심 재롱 떨기에 벗어나기 어렵다. 네.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당대표 나선 사람들도 똑같고 당원들도 대체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진정 당을 아끼고 당의 진정한 길을 가는데 그 뜻이 있는 당원들은 이번에 아마 많이들 투표 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김기현 저 의원한테 유리하겠죠. 아, 유리할 제가 볼 것이다. 때는 지금 전체적인 국민의힘의 풍조는 윤심에 대한 재롱떨기. 네. 의원님께서는 윤심에 대한 재롱떨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비슷한 분위기는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표현은 다릅니다만 어떤 목소리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여러 가지 단합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로지 대통령이 나를 좋아하고 나만이 대통령과 잘할 수 있다. 이것이 정도가 지나치면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좀 우습잖아요. 특정 후보를 위한 전당대회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전당대회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런 전당대회 같으면은 차라리 그냥 지명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죠? 조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부작용 정도로 이제 요약하셨습니다만은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차라리 대표를 지명해라까지 의견이 나왔는데 아까 대통령이 전당대회 참석하겠다는 얘기까지 오차는 자리에서 나왔거든요. 여당의 분위기는 지금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보면 지금 뭐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네. 뭔가 좀 석연찮죠. 좀 깔끔하지 않고 또 나 의원이 그만두면서까지 좀 이게 불을 질러 갖고 이게 뭔가 석연치 않는데 저래 되면 결국은 이제 김기현, 안철수, 김기현 두 사람이 이제 결승전에 가서 붙으면 네. 알 수 없을 거예요. 이게 한 80만이 그 선거인단이기 때문에 영남표는 김기현 쪽으로 몰리겠죠. 근데 수도권 표는 안철수 쪽으로 몰릴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런 거죠. 그 눈치 잘 보는 당원들이라든지 뭐 원래 또 여당이 또 대통령 눈치를 보고 또 사는 다이니까 뭐 기침만 해도 어느 쪽으로 보고 기침하냐 정도를 생각할 사람들이니까 저래 되면 그야말로 용산 대통령실만 바라보는 그런 당원들은 김기현 후보 쪽으로 몰리겠지만은 네. 근데 이거 뭐 너무하지 않냐? 당이 이래갖고 내년 총선 치르겠냐 이거? 너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당원들은 아마 김기현, 안철수 두 사람이 대결한다면 안철수 쪽으로 몰리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몰리진 않고 네. 나경원 의원을 지지했던 표는 좀 분산되겠죠. 분산되지만 영남표, 수도권표가 갈릴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이다. 갈리는데 네. 당의 분위기는 이렇게 되면 썩 좋지 않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도 전당대회가 축제니까 나도 참석하겠다 하는 거는 뭐 관례 다 대통령들이 전에 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참석했으니까 관례긴 하지만은 네. 이러한 당이 좀 뒤숭숭한 분위기를 대통령이 참석해서 좀 가라앉히겠다 하는 그런 의도도 있을 거예요. 가라앉혀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질이 지금 국민의힘의 본질이 윤심 재롱떨기 뭐 정말 아주 일그러지고 삐뚤어진 정치 세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 국민의힘의 본질이 전당대회를 뭐 거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느냐.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가는 건 저 중세시대 때 그 제왕 대관식에 교황이 네. 가서 이렇게 관을 올려주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를 누리고 싶으셔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통합에 앞장서는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가서 뭐 축사하고 덕담 주고 하는 거는 보기 좋을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대통령 스스로도 통합이 아니라 아주 반협치, 반통합의 길을 걷는 그렇게 선택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그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의 그 전당대회가 윤심 재롱떨기에 급급한 그런 거로 전락되어 있는 것에 가 있는 그것에 가서 축사를 하고 덕담을 나눈다 한들 저는 민주당이 저거 보고 배울 게 걱정됩니다. 분명히 민주당도 저거 보고 배울 가능성이 네. 높은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저희 민주당이나 하여튼 뭐 지난 저희들이 정권 잡았을 때 그 별로 잘하지 못한 모습들을 네. 오히려 반면 교사에서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더 그냥 더 기승을 부려요. 네, 민주당이 민주당이야 배울까봐. 네. 민주당이야 굳이 국민이 뭐 안 배워도 뭐 더 개판으로 잘 치니까 그건 뭐 말할 거 없지만 아니, 저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닙니다. 예, 이번에 이 참 나의 의원이 그만두면서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었는데 예. 저렇게 그만두니까 당원들이나 국민들 생각에 이번에 국민님 전당대회는 완전히 지금 뭐 윤심 재롱떨기라 그러셨는데 이거 완전히 용산에서 좌지우지하는 거구나. 이거 뭐 대통령대 잘못 보이면 뭐 대표 출마도 못하네. 이런 분위기가 딱 확산돼 버렸잖아요. 당원들에게도 그러고 일반 국민들도 국민님 전당대회는 뭐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건가 뭐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니까 네. 김기현, 안철수 양자 대결은 좋은데 이 뒤끝이 이게 좀 뭔가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축제 분위기로 가기는 좀 네. 틀리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일사불란한 그 여당을 원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체제 가지고 야당은 계속 이제 야당과 싸우고 반목하고 대립하고 해서 야당은 발목 잡기 하는 집단으로 몰아버리고 그리고 내년 총선을 임하려는 아주 그렇죠. 정략적 계산이 있는 것 그게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정치의 문화를 배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검찰의 문화를 벗어나지는 못한 거지. 네. 이 대목에서 두 분이 하실 말씀이 많아서 제가 끼어들기가 쉽지 그래서, 않은데 아이고, 뭐. 질문거리가 많이 남아서 뭐 제가 잠시 그만합시다. 끼어들겠습니다. 사실 누가 더 잘하느냐를 좀 비교하는 날이 와야 될 텐데 여전히 누가 더 잘못하고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갈 텐데 지금 뭐 모레 검찰 출석 앞두고 있고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니까 같이 가자 이런 함께 갑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 이상민 의원께서는 당원 제80조를 언급하시면서 기소되면 당직자는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당원에 그 조항을 둔 이유가 있거든요. 예. 말하자면 전에는 기소가 아니고 수사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네. 당직을 물러나도록 했고 규정이 되어 있었고 또 그렇게 물러나는 게 정치의 금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수사의 대상이 되면 공천에서도 배제가 되고요. 네. 공천 줬다가도 철회를 하고 그것이 아마 뭐 저희 민주당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마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 오고 있었고 예.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수사를 받으면 당직을 물러난다. 근데 지난번에는 이제 기소하는 걸로 바꿨죠. 예. 어쨌든 기소가 되면 당직을 물러나도록 하는 취지는 그 정도로 수사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결국 공적기관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까지 된 마당에는 당직을 수행하는 건 당에 엄청난 타격과 손실을 입힌다. 그래서 그거를 무고함을 밝히고 난 다음에 네. 복귀해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가정을 하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아직 그렇기 이제 때문에 영장 청구가 안 된 시점에서 아, 당내에선 그럼요. 예, 이런 예.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 그 측근들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의원님 얘기가 조금 반대 목소리다 보니 부각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그 당원 단계에 둔 취지 정신을 저는 누구라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당연히 그 수사의 대상만 돼도 네. 공천 배제, 예를 들어서 총선에 공천을 받다든가 지방선거에 공천 받으면 다 철회되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진석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기소 시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검찰에 출두해야 되는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질문 드리면 지금 이 시점에 이걸 언급한 거는 이거와 좀 맞물려 있는 그러니까 겁니까? 정진석 그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 네. 우리 당이 조금 자정 기능을 발휘를 하고 예. 조금 올바른 길로 가고 당원대로 좀 해보려고 해도 고춧가루 부리는 격입니다. 말하자면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네. 저를 역성드는 게 아니라 저희 내부에 이제 이간질을 좀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심지어는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배신자다, 동지는 뭐 함께 가야 되고 네.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단순한 계모임이거나 산악회가 아니잖아요. 국민 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공당이고 정당이고 또 제 일당으로서의 책무가 있고 그러면 건강성을 유지해야 되고 국민의 시선에서 우리 내부의 적과 동지, 아군, 뭐 상대 뭐 이런 주적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어떤 게 당당하고 떳떳한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정해진 당원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게 뭐 제가 뭐 남이당 이야기에 뭐 감나라 판나라 할 형편이 못 되지. 너나 잘해라 뭐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도 뭐 썩 잘 못하면서 민주당 이야기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입장이 못 되지만은 그러나 정치권에서 이 정치적 사건이 아니고 개인 비리 혐의로 기소가 되면 일단 그 적을 내려놓는 게 그게 상식입니다. 여든 야든 네. 상식이고 그러므로 이재명 대표가 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일단 대표적인 내려놓고 재판받고 무혐의 되면 복귀한다 하는 거는 그건 지극히 정치권의 상식입니다. 그게 뭐 그러면 두 분 모두 기소까지는 좀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죠. 기소 당원에 있는 대로. 예, 기소되면 뭐 그거는 뭐 이상민 의원께서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그건 네. 일반적인 상식인 거고 문제는 지금 국민들이 불안한 건 이런 거죠. 여당이 잘 못하면 야당이 잘하니까 뭐 야당을 보고 좀 힘을 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네. 여당이 잘 못해도 그걸 야당 보고 기대 걸 수도 없고 야당이 잘못하면 여당이라도 잘해야 뭐 야당 저렇게 못해도 여당이 잘하니까 뭐 여당 보고 좀 기대를 걸지만 또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당이 잘하고 야당이 못하거나 야당이 잘하고 여당이 못하거나 이게 뭐 어느 게 하나라도 잘해야 되는데 둘이 똑같이 못하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정치 진짜 정치가 엉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뭐 어떤 사람이 나는 이재명과 뭐 정치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치 공동체면 같이 재판받으러 가야지. 같이 수사받아야지 공동체니까. 어?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적 수사로 할 그런 입장이 아니고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냉정해야죠. 사태의 본질이 어디냐. 냉정해갖고 이게 이재명 대표 혼자 대응할 건 혼자 대응하게 하고 당과 관련되거나 민주당과 관련돼서 벌어진 일이라면 당이 야당이 총체적으로 나서야죠. 그렇지 않는 거를 저렇게 억지를 쓰면 결국은 정쟁밖에 안 되죠. 네. 이게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 의혹에 대한 대응은 네. 냉정하게 아주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건 법률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속은 담겨 있다 할지라도 예. 그러면 냉정하게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를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면 아주 소모적인 정쟁으로 끝없이 치닫게 되고 네. 결국 민주당한테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 내년 총선까지 정치적 공방 가면 국민들이 보실 때는 누구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결국 민주당 상당히 의혹된다. 그 민주당 당대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의심되는데 이런 게 민주당한테는 크게 불리한 상황인데 왜 어쩌면 검찰이 또는 국민의힘 집권 세력이 파놓은 함정에 또는 유인하는 그 덫에 빨려들을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